안녕하세요. UBC 시청자 여러분, 정치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정말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고 싶어 했던, 러시아로 기화한 빅토르 안, 그러니까 안현수 선수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바로 그저께 들려왔죠.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 좀 알아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 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가 독감으로 그 행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빙상연맹에서 청와대에다가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왜 또 일어났는지, 그래서 다양한 주제, 빙상연맹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먼저 빅토르 안 선수의 아버님이십니다. 안기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그 빙상연맹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분 모셨는데, 성남시 빙상연맹 부회장 권금중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도핑 이야기도 좀 나오고, 네. 그랬는데, 도대체 정확한 내막이 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합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청천벽력 같은 네. 얘기라, 정말 한동안 여기저기서 전화는 많이 왔는데, 제가 전화도 안 받았어요. 네. 며칠 전에 MBC 플리스, 거기, MBC.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소치 끝나고 나서 이런 게 발단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메달단 러시아 메달단 선수들은 전부 다 도핑 검사를 다 했답니다. 그렇죠. 네. 다 해서 문제되는 그 선수들에서 메달 박탈을 했고요. 금메달 4개 박탈됐는데, 그렇죠. 거기에 빅토르아는 없었어요. 네. 빅토르아는 없었고 아무 문제 없다고 돼서 메달도 그대로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게 왜 발생했는지 저도 모르겠고, 또 2016년에 그 맥라이언 거기에 그 IOC 거기에다가도 빅토르안이 내가 이렇게 해서 했으니 거기서 확인해 달라 했을 때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답니다. 네. 그래서 다 이제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 당연하죠. 그리고 그 전에 또 했을 때 그 빅토르안은 빠져 있었고, IOC에다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대답이 없고 문제 없다 했는데, 갑자기 그 빅라이언 그 보고서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맥라렌 보고서. 거기에 요번에 500명을 출전한다고 보낸 거예요. 러시아에서요. 그 500명은 선수들을, 이 선수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냈는데, 거기서 111명을 골라가지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선수들은 출전을 못한다 해가지고 확인도 안 되고 그냥 의심의 여지가.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111명을 출전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111명 중에 다 메달권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고, 또 빙상연맹 그 회장님은 더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보이콧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여론이 많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보이콧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이런 설을 가지고 그냥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걸 가지고 출전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도핑이 확인이 돼야 출전 금지. 당연한 말입니까? 그리고 했습니다. 빅토르아는 2016년에 그때 도핑 테스트 러시아 선수들은 다 했습니다. 했을 때 문제 없었잖아요. 문제 있었으면 메달 박탈당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줄 알고 그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자기가 난 모국에 와서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메달은 못 따더라도 명예롭게 좀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럼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이거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지금 제소를 해도 시간이 없답니다. 그 전에 그런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제소를 다 해서 요번 29일인가 발표가 된답니다. 28명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했는데, 제소를 안 했는데, 이거 올림픽 며칠 안 남겨놓고 출전 못해. 제소해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구제받기가 힘들답니다. 진짜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ISU에서 이렇게 아니죠. ISU에서 그런 게 아니라 맥라렌 보고서에 맥라렌 보고서에서 올라간 그 선수들에 대해서 IOC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럼 출전을 금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보니까 부회장님 빅토르안 선수, 안현수 선수 좀 쭉 지켜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보니까 감기약도 안 먹었다 그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도 사실 너무 충격적이라서 사실 지금 옆에 계시지만 여기 그 안현 선수 아버님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본 빅토르안은 사실 어려서 빅토르안이 초등학교 때부터 봐온 선수예요. 워낙 유명하니까 경기력은 얘기할 것도 없고 자기 관리가 어느 정도 철저하냐면 진짜 감기, 독감 이런 게 할 때도 감기약도 안 먹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아주 냉정할 정도로 진짜 무서울 정도로 그랬던 친구인데 아까 말씀대로 저도 한 2년 전인가 러시아가 아주 국가적으로 도핑이 했다고 해서 약물 복용했다고 해서 도핑 검사를 아주 철저하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치 메달리스트들 말고도 또 아주 다른 선수들까지 철저하게 검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전혀 이상이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아주 충격입니다, 지금. 진짜, 그나저나, 진짜, 안현수 선수가 첫 올림픽이 2006년. 2002년에도 나갔습니다. 2002년에 나가고, 2006년 토리노에서 상관하고. 그리고 2014년. 부상 때문에, 2009년도에 부상 때문에. 2010년은 부상 때문에 출전 못하고. 하여튼 그래서 벌써 이제 선수 생활 한 지 오래돼서 이게 진짜 생애 마지막 출전이잖아요, 사실상. 맞습니다. 아니, 마지막 출전 기회를 이런 식으로 상실한다는 거는 너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서. 그나저나 이거 제소를 어쨌든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명예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럼 안현수 선수는 지금 러시아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훈련하다가 그 소식을 접하고 그냥 말없이 그냥 운동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갔는데 여기서 인터뷰 하자고 해도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니잖아요. 인터뷰할 상황은 아니죠. 상황이 아니죠. 이것은 러시아에서 나서서 이제 해줄 부분인데 러시아에서는 제소하겠다고 이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출전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명예회복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올림픽을 모국에서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못하니까 본인은 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니 사실 제가 제 주변에도 이번 올림픽 때 안현수 선수 보려고 쇼트트랙 티켓 구매했다는 분들 제법 있어요. 맞습니다. 저한테도 구매해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표가 다 매진돼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은 그러고 보면 러시아가 도핑이 많으니까 이제 사실 우리 안현수 선수가 거기 지금 쓸려가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또 따지다 보면 안현수 선수가 그냥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계속 남아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기화에 대한 이야기 이미 뉴스 여러 차례 많이 나왔지만 좀 이야기를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에 나온 거 보면 아버님은 이제 빙상연맹의 쇼트트랙 쪽에 파벌 싸움 이야기를 좀 하셨고 안현수 선수는 꼭 그런 파벌 싸움 때문 그거로 그 이유만으로 기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파벌 싸움에 제일 많은 상처를 입었고 또 대표 훈련을 하다가 태닝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 당한 이유도 펜스가 아주 얇은 거, 좀 국가대표 선수들은 운동하는 데면 좀 그래도 펜스라도 이런 거를 좀 완벽하게 해서 선수들이 엎어지더라도 안 다치는 그런 분위기를 해놔야 되는데 너무 빈약한 그 펜스 때문에 다치게 됐고 이제 현수가 다치고 나서 이제 보완이 됐어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내가 삼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치고 났어도 연맹이나 그때는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 얘대야 지원도 하나도 없었고 막말로
이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아. 수술한 재활비용 한 5천만 원, 예. 그거 들어가도 다 개인, 나라를 위해서 훈련하다가 대표로 명예롭게 했다가 했는데도 네. 다 그런 부상을 당하면은 다 부모가 개인 책임. 개인 책임이 돼버리니까 참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대표 선발전도 그전에는 4월달, 9월달 했었는데 현수가 다치고 나서부터는 회복할 기한을 9월달에 하면은 될 수도 있었던 예. 걸 4월달 한 번으로 하는 바람에 2010년 그 토리노 아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올림픽 출전 선발전에 네, 그렇죠. 참가도 예. 못한 거네요.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4월달, 9월달 이렇게 2번 네. 했습니다. 근데 안현수가 다치고 나서 한 번으로 줄었어요. 4월달 한 번으로.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한 번입니다. 아, 그대로 한 번으로 번인데. 쭉.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현수 다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한 번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복할 시간도 안 주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운 털이 벗긴 거겠죠. 그래서 한 번으로 해서 대표 선발전이 2010년에 못 돼서 밴쿠버에는 못 나가게 된 네. 거고요. 그런 부분들 네. 때문에, 그리고 너무 견제가 이제 심하니까 우리 애들이 다들 잘 타니까 조금만 견제를 하게 되면은 참 그 대표 선발전이 참 어렵습니다. 뭐 양궁이나 동계에서는 쇼트트랙이나 국가대표 되는 게 되면은 다 메달권에 들어가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짬짬이 하면서 얘를 해버리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0년에 그런 짬짬이가 나온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 자, 2010년에 이제 그 폭행 사건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현수 선수도 이미 2005년도에 네네. 그때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예. 메달 양보 안 한다고 선배한테. 양보 안 한다고. 예, 메달. 이게 짬짬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예. 쇼트트랙은 그때 뭐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코치가 감독하고 코치가 그 쉽게 해서 1등 누구 줄 건지 해가지고 다른 선수들은 그 금메달 딸 선수를 위해서 옆에서 같이 뭐 좀 그런 역할, 희생시키는 예, 것 희생시키는 같아요. 예, 그런 예. 게 좀 있었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안현수 선수한테 그거를 요구를 했다가 안 선수가 그걸 거부를 하니까 때린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선배가 양보 안 했다고. 어떻습니까? 2010년에 우리 부회장님이 2010년 그 떠들썩했던 예, 예. 그 폭행 사건 진상조사위원 활동하셨잖아요. 예, 예, 예. 이런 사건들이 빙상계에서 특히 쇼트트랙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어차피 이제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쇼트트랙이라는 게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일정 부분 뭐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게. 예. 근데 무슨 대가가 있다든지 어떤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무슨 뭐 조종을 한다. 이건 짬짬이거든요. 예. 정정당당하게 예선을 우리 팀이 올라가야 되니까 하는 거와 어떤 뒷거래가 있어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현수 선수 지금 뭐 나왔지만 사실 그 폭행 사건은 그 전 얘기고 네. 2006년도에 뭐 국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파벌이 극심할 때 이정수 선수 아니요, 그 전에 맞지, 그 이정수 전에. 선수는 2010년도고 10년이고. 2006년도는 이제 토리노에서 네. 그 안현수 선수는 여자 팀에 들어가서 훈련하고 여자들은 남자 팀에 가서 훈련하고 그러니까 파벌이 극심할 때입니다, 그때가. 파벌 때문에. 예예예. 2006년. 훈련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파별로 그냥 나가서 파벌로 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말하자면 여자 팀에 안현수 선수한테 우호적인 코치가 있는 거고 네. 남자 팀에는 반 안현수 선수 코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빙상연맹에서 궁예주식 해결을 한 게 그럼 안현수 선수는 여자 팀에 가서 하고 또 여자 팀의 일부는 또 와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나고 보면은 예. 그래도 사실 안현수 선수는 그 당시에 그렇게 견제를 받고 홀로 운동을 했어도 3관왕을 했습니다. 예. 전 국민이 다 보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나마 이제 견제 세력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파벌이니까. 네. 한쪽에 그렇죠. 견제 세력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나는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지나면서 그게 맞물려요. 안현수 선수가 졸업을 하면서 이제 뭐 실업팀 가면서의 가는 갈등 거. 문제 네. 하면서 2010년도에는 파벌이 하나의 기형적인 권력이 돼버려요. 특정 양쪽 파벌이 같이. 같이 한 권력자가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안현수 선수는 네. 그때 이제 이런 부상의 후유증 이런 것 때문에 그 국가대표에서 탈락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선발전부터 뭐, 저도 조사위원회 참가했지만, 네.
이렇게 뭐 미리 무슨 대회는 누가 나오고 무슨 대회는 누가 나오고 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이정수 선수가 와서 그 고발하는 바람에 진상조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정수 선수가 지금 지금도 훈련, 선수 생활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선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10년도에 이제 진상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파벌과 2006년도에 그 토리노 때 파벌과 2010년도에 짬짬이는 같은 참 문제가 있는 사건이지만 권력 구조는 틀렸어요. 빙상연맹에서 2006년도에는 양쪽에 파벌이 극심한 상태에서 했던 거고, 2010년도에는 권력자가 한쪽이 권력자가 생기면서 하면서 지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조직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아주 그 폐쇄되어 있는 그 조직으로 끌고 오는 거죠. 아니, 근데 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우리 부회장님도 지금 빙상연맹에 속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지역이라서 조금 다른가요, 구조가? 좀 틀리죠. 틀리고 제가 뭐 빙상에 혹시 뭐 불이익 같은 거? 제가 뭐 그런 거 사실 생각한다면 제가 뭐 못하겠지만 제가 사실 뭐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그 몇 번 제가 우연한 기회에 중구 빙상경기연맹을 그 임원을 맡게 됐었어요. 부회장을. 그게 한 10여 년 전인데. 근데 중구 빙상경기연맹 실무 부회장을 맡으면서 빙상이라는 데를 보니까 너무 연맹이라는 데가 너무 그 잘못된 행정, 폐쇄된 잘못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구 빙상경기연맹은 그 연맹의 사내 단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빙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알게 됐었고 그 계기로 사실 2010년도에 진상조사위원으로 사실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무슨 사건이 털자마자 이제 언론에 인터뷰도 몇 번 하고 하는데 요 사건 터지고도 사실 한 일주일 전부터 언론에서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뭐 그때하고도 입장이 틀리고 해서 다 사절하고 사실 UB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좀 봤고 진짜 공정하게 제대로 진짜 진짜 말씀 그렇게 봤고 그리고 진짜 지금은 한편으로 내가 너무 화도 나고 그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님 그 당시에 안현수 선수 문제가 터졌을 때 파벌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한국체대 쪽에 그 모 교수님 그 빙상연맹 부회장 하셨던 그분이 현재도 부회장. 부회장. 지금도 부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이제 평창 부회장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그 빙상연맹의 막강한 실세인 것 같은데 그분한테 좀 눈에 벗어나고 뭐 그랬던 이야기가 있던 것 같은데요. 그 벗어난 이유가 가지 말래는 성남시청이 가고 나서부터 일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했는데 한국체대 졸업하고 실업팀을 가야 되는데 저한테 실업팀을 만들어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교수님 좋은데 해주십시오 했더니 졸업이 다 되고 했는데 실업팀이 갈 때를 안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1년 동안 그냥 오피스텔 얻어줄 테니까 거기서 지내면서 체대에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그 성남시청에서 좋은 조건으로 벌써부터 왔었는데 그때 성남에 계셨으니까 우리 부회장님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왜 와야지 거기서 1년 동안 체대에서 운동하냐. 그래서 저희는 성남시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못 만들어 주셨으니 갈 때를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거기 가면은 걔 운동 인생 끝납니다. 왜 그런 데를 보내려고 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못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청으로 갔습니다. 성남시청 가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면 안현수는 거기에 이제 불이익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 과정은 제가 조금 잘 아는 게 당사자니까 그때 사실 안현수 선수 아버님도 계시지만 성남시청이 이제 실업팀을 창단해서 어느 팀이든지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게 첫 번째 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현수 선수가 그때 최고 절정기 때예요, 사실. 그때 대학교 이제 4학년 졸업할 때가. 그러니까 그때 소문이 많았었습니다. 안현수가 어디로 갈지, 실업팀에. 대학을 졸업하니까 선택을 어디로 할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성남시청에 제가 성남시의 빙상연맹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좋은 선수를 위해서는 좋은 조건을 걸고 그 선수한테 그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최대 교수님하고 말이 안 되는 게 안현 선수가 그 교수님이 어디를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여기 왔다면 좀 얘기가 돼요. 지금 말씀대로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갈 데가 없다가
좋은 조건에 네, 제한이 없는 와서 상태에서 한 건데.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한 거고. 그럼 운동선수가 생명이 짧은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요 부모님 찾아뵙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서 안현 선수가 오면서 성남시청 와서 16일 만에 부상을 당한 겁니다. 선수촌에서. 그러니까 1월 1일부로 성남시청 계약했는데 1월 16일인가 그때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활은 성남시청 소속이 있을 때 계속 했던 거고. 그래서 연맹에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연맹에서 한 거는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시키면서 다치니까 응급실을 데려다 준 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참 힘든 재활 과정도 거치고 막 자, 거치고 2010년에 결국은 그래서 올림픽 참가가 무산되고 2014년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는 결국 기아를 하게 돼요. 예. 러시아에서 그때 이제 현수가 여기선 도저히 운동 여건도 안 되고 또 성남시청도 그 팀이 그동안 그때 이제 좀 자금이 적어해서 팀이 해체되고 그래서 운동할 뭐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너를 원하는 그 나라에 가서 공부도 하고 운동하면서 처음에 귀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면서 운동을 해서 네 명예를 좀 회복해라.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소치 이제 올림픽이 열리니까 그 빙상 회장 연맹님이 좋은 조건으로 안현수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현수를 러시아로 보낸 거죠. 제가 이제 메일 쓰고 맨날 이렇게 하면서 통화도 하고 하면서 메일 쓰면서 결론을 내서 그러면 일단 와서 훈련을 하는 걸로. 그런데 조건도 뭐 1년에 한 1억 정도 현수 주고 모든 재활이나 모든 거를 다 해주겠다. 그리고 공부하는 데도 지장 없게 해주겠다. 그래서 러시아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현수가 가서 러시아에 가서 운동을 하고 보니까 전부 그렇게 다치고 왔는데도 실력이 아직도 안 올라왔는데도 모든 그 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 감동이 된 거죠. 길게 본 거네요, 러시아가. 러시아에서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얘를 성실하고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재활하면 된다. 재활하고 얘는 좀 도와주면은 우리 소치 올림픽에서 큰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실적으로 올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권유를 한 거고, 야, 그럼 귀화해서. 왜냐면, 와서 한 3년이 있어야 올림픽을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2011년이니까, 그때 요때밖에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현수가 마음을 정한 거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안현수 선수가 이제 옛날 2005년도에도 선배한테 양보를 안 해서 이제 폭행을 당하고 했던 2006년에는 파벌 때문에 그죠?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자, 그러면 지금 쇼트트랙 쪽에서는 어떤 하나의 문화처럼 뭔가 이 선수들이 우리가 전체가 하나의 팀이다. 그래서 서로 뭐 이번에는 누구 밀어주고 이렇게 마치 이게 개인 경기지만 개인 경기가 아닌 듯한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팀처럼 생각을 해서 협동하는, 단결하는 그런 형태로 누굴 밀어주고, 자, 선배가 먼저 금메달을 따고 가고, 후배가 넌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문화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크게 보면은 전혀 스포츠맨십이 아니라고 봐지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같은 동료, 또 이게 순위 경기다 보니까 좀 도움을 줘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메달이라든지 어떤 성적을 가지고 거래하듯이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문제지만 지금 어린 선수들까지 진짜 유능한 어린 선수, 진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선수들까지 정통으로 운동을 해서 진짜 나중에 나이가 되면은 세계로 나가야 될 선수들까지 그런 기교적인 거 도움을 줘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래적으로 쇼트트랙이라는 운동만 놓고 보면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되죠.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죠. 아는 거고 그걸 또 이용하는 집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냥 자기 실력대로 타려고 하는 선수는 이기적이라고. 배제가 되는 거고. 안현 선수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 많이 왔다 당한 거죠. 그건 거죠, 안현 선수. 또 혹시 안현 선수 이외에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 실력껏 열심히 타서 하려고 하는데, 혼자 잘난 체 하네? 혼자 이기적으로 하네? 이런 식으로 배제된 선수들이 좀 더 있나요?
혹시, 예. 정도 트랙이 많습니다. 그게 많고요. 아니, 제가 이 쇼트트랙 쪽에서 만연한 문화인가요? 만연한 문화인데 제가 작년에 좀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뭐 한참 이제 쇼트트랙 다니다 이제 몇 년 사이에는 빙상계가 멀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안 갔었는데 예. 이제 뭐 얘기할게요. 한국체육대학이 거대한 지금 집단이 돼 있어요. 쇼트트랙으로만 보면은. 그냥 거대한 집단. 한국체육대학 하면 모든 국민들은 체육대학, 국립대학, 최고대학 예.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거기 체육대생들이 훈련하는데 물론 맞죠. 예. 그 밑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옛날에도 물론 제가 아는 몇 년 전에도 거기가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많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거대 집단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에. 그러다 보니까 12월인가 내 시합을 갔더니 옛날에는 뭐 한 체대 대 비한 체대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슈트트랙의 현주소는 한국체육대학에서 운동하는 그룹과 아닌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부정적인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선수가 거기 가서 능력 있는 선수를 이길 수 있는 또 확률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이 여기저기서 그쪽으로 또 가게 되는 거고. 또 진짜 아무래도 힘이 한 체대 쪽에 힘이 있으니까 힘도 있고 인원이 많으니까. 가야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네. 쇼트트랙이라는 건 이게 미세하거든요. 네. 인원이 많으니까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 이건 뭐가 잘못됐다. 한국체육대학 그것도 국립대 국립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립대에서 이게 뭐 수익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물론 뭐 그걸 원한 건 아니겠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대한 그 쇼트트랙으로 보면 어떤 그런 적폐 아닌 적폐가 되고 집단이 돼 있다면은 이건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에 그 다른 뭐 학부모들이 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기자분들도 거기에 대한 취재도 하고 예.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잘못된 지금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체육대학의 지금 최고고 교수님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님이고 예. 어차피 그분이 지금 빙상연맹의 실세시고 실세에다가 한국 최대 지금 교수님이시고 그런데 거기에 거의 뭐 쇼트트랙 선수 중에 뭐 반이라고 좀 과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거기 있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생부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 가든지 한국 체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인생의 한판 승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그리 가든지 아니면 밖에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제 기억에 김동성 선수인가 거기 당국대 출신이죠. 아니요 고려대. 고려대. 그러니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당국대도 있었고 고려대도 있었고 예. 경희대도 있고 다양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그런 균형이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이제 있고. 체육대학, 당국대학, 네. 경희대, 뭐 연대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단체라는 국립대라는 특성 네. 때문에 체육대학은 인원수가 많고 네. 다른 대학들은 이제 당국대학이 좀 많았었는데 많이 지금 요즘은 네.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은 체육대에 대적할 수 없는 일단 수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학교 재정적으로나 팀별로 네. 일단 그 빙상으로만 보면은 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한국 체대 그냥 몰아주기가 돼가고 있는 거네. 그걸 원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현실은 그렇게 됐죠. 예. 안녕하세요. 영화 공동정범의 감독 김일란, 이혁상입니다. 경찰 특공대원의 시선으로 용산 참사를 재구성했던 두 개문의 후속작 공동정범이 드디어 1월 25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막루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동정범은 한편의 심리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용산 참사의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영화를 꼭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9년이 흐른 용산 참사.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까운 상영관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실력이 우리 막내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예.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예. 쇼트트랙. 예. 그래서 지금 국가대표 상비군인데. 아. 예. 체대에서 운동을 안 해요. 저는 인천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대하고 이렇게 별개죠. 예. 시합에 나가서 결승에, 이제 우리 아들내미 결승에 꼭 올라가잖아요. 네. 결승에 올라가면은 체대 애들이 4명이에요. 와. 6명 체대 애들이 4명이고. 그럼 거기서 견제해보면. 우리 막내 아들하고 또 아니면 다른 데서 올라가요. 그러면 실력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예. 6명이 결승을 하죠. 쇼트트랙이 그러면은, 뭐. 이 4명이 교묘하게 뭐 맞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금메달도 따지만은 예.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이게 정정당당하게 해서 메달을 따고 하면 좋은데 방해시키고
얘를 못 올라가게 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아까도 우리 부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국립대학에서 그 엘리트 애들을 왜 거기서 운동을 시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최대 애들만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적폐가 되는 겁니다. 거기 가야 도움 받아가지고 메달 따서 학교도 갈 수 있고 에?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부터가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다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네. 안현수 선생 동생도 앞길이 지금 걱정되는데요. 많이 걱정되죠. 그리고 지금 시합 때 보면은 심판들도 공정하지 못한 심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최대 애들이 하고 이번에도 체전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앞에서 1등하고 가고 있는데 그 최대에서 운동하는 애가 갑자기 안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서 이렇게 했는데 부딪혔는데 넘어지고 그러겠네요. 아니 넘어지지 않았던 부딪혀서 우리 아들내미 피해를 봤는데 반칙을 만든 사람들이 저거는 우리 현준이가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반대로 우리 아들이 실격이 된 거예요. 실격으로. 예. 그리고 얘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었죠. 저래서 체대 가서 운동해야 되는구나. 저런 거를 안 받으려면. 그래서 내가 소리를 쳤어요. 야! 심판 똑바로 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뭐라고 왔는지 아시겠어요? 뭐라고 없어요? 한 번만 더 그렇게 그 소란을 피우면은 뭐 법적 대응을 하겠대요. 그래서 얘가 이거 너무 그거 보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체대 가서 하면은 불이익을 안 보는데 체대에서 운동 안 하면은 불이익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 웬만한 좀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 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국 체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뚜렷한 증거 없는 억측이고 추측이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단시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 뭐 한국 체대에서 뭐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체육대학이 국민 세금을 내는 국립대학이고 그러면 한국체대에서는 지금 우리 안현수 선수 아버님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체대생 위주로 하고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상관이 없었겠죠. 그리고 좋은 선수 있으면 스카우트를 하면 돼요, 거기서. 그런데 그 밑에 처음에 이런 뜻이 아니었겠지만 하다 보니까 지금 거대한 그룹이 돼 있잖아요. 그 그룹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좀 전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사실 사람이 심판은 보는 거고, 그 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게임을. 그렇죠. 사실 프로야구 같은 데도 50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번에 50은 피해받나 하면 끝나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남들이 볼 때는 적어도 반 이상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심판을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아이는 불이익을 받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 안현수 선수 아버님이 그 당시에, 저 심판은 원래 공정하게 봐. 했는데 그런 저기를 내렸다고 하면, 오심이 좀 할 수 없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공정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제재를 내리니까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고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심판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빙상연맹 나름대로 그 국제심판분들도 계시고 또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신 분들이 또 다 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니까 요즘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비디오 판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구 같은 경우도 비디오 판독이 있고 여기저기 지금 비디오 판독을 도입을 하면서 심판의 오심을 바로잡아서 최대한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요. 쇼트트랙 여기도 비디오 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두 사람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한 선수가 넘어졌든지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비디오를 보고 다 하죠. 하는데 넘어진 사람을 가해자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사람을 가해자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애매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쇼트트랙 보면 진짜 일반인들 보기에 뭔가 이렇게 서로 특히 이제 안쪽 코너 자리 다툼 같은 거 할 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그렇죠. 약간 네. 애매한 분들이 분들이 많아요. 애매한 분들이 많아서 요번에도 시합 때 비디오를 갖다가 한 10분 이상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저거 오래 보면은 또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생각했죠. 왜냐면은 요번에 심판 들어왔던 분이 많은 그 선수 부모님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 심판이 들어온 거예요. 아주 편파적으로 하는 심판이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저쪽에, 체대 쪽에 유리한 조건을 주는 그런 심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보면은 문제가 많고, 막 소란해지고, 막 그래요. 근데도 왜 그런 올바른 심판을 쓰고 올바르게만 한다면 누가 불만 있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누구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꾸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프로야구에서도요, 평소에 우리 그 야구 팬들이, 저 심판 너무 심한데? 진짜 뭐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돈 받고 연루돼가지고 감옥 가고 그런 사례가 나왔거든요. 그게 아리송했을 때, 우리가 왜냐면은, 여기 부회장님 계시면 보면은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10몇 년씩 그냥 딱 보면 해왔기 감이 때문에. 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 불만들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폭행 사건 아까 얘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진천 선수촌 방문했을 때 심석희 선수가 빠졌어요. 그래서 왜 빠졌냐고 보니까 독감 걸렸다고 거기 행사에 우리 대통령께서 격려차 간 건데 쇼트트랙 선수들하고 같이 막 기념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심석희 선수가 빠졌어요. 독감이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행 사건이었다. 왜 쇼트트랙은 왜 툭하면 이런 폭행 사건이 이렇게 나오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사건은 쇼트트랙에서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너무 화가 났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발단이 됐던 심석희 선수의 그 폭행 사건은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지도자 입장에서 경기력이 안 올라가니까 때렸고 자존심상하니까 나왔고.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다 조사가 되고 뭐 처벌을 받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보고 체제라고 봐요. 다른 분도 아니고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지금 허위 보고한 거거든요. 갔는데 바로 하루 사이에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돼서 사실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디 병원에 갔다든지 그런 거짓말도 아니고 독감이라는 게 누구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보고해서 했는지 이거는 나는 그 매스컴에 그게 나온 다음 날이라도 바로 빙상연맹 차원에서 이거는 선수들의 뭐 폭행 사건, 선수들 올림픽 경기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책임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데 조용하거든요. 지금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나 진짜 어이가 없는 거는 스포츠 기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폭행 사건이라고 허위 보고를 했는데.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슨 선수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선수들이야 열심히 트랙 안에서 얼음 열심히 지치면 되는 거고 뉴스 안 보면 되는 거고 이런 뉴스 뭐 난다고 해서 선수들이 영향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건은 선수들 경기력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왜 그런 보고가 그것도 대통령님한테 그런 보고가 올라갔는지 그거에는 별도로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뭐 폭행건 나왔지만 그 폭행건이 진짜 왜 이런 구조에서 이런 폭행 올림픽을 앞둔 우리나라 그 메달이 가장 유력 시대 이런 선수한테 일어났는지 그 구조적인 것도 분명히 이번에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건은 진짜 빙상연맹을 개인적으로 막말을 쓰면 진짜 완전 족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그래도 에이스였잖아요. 요즘 뭐 경기력이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에이스였던 선수인데 경기 얼마 안 놔두고 폭행을 한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 이게 저처럼 조금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넝쿨처럼 엮여 있습니다. 왜 그 코치가, 사실 저도 그 코치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인성이 그 정도 코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조직에서 그렇게 무리수를 둬야 했는지, 해야 됐는지, 그것도 이제, 이따 그 조직하고 관련이 되고요. 근데 말이에요.
지금 또 쇼트트랙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금메달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그럼 금메달 또 많이 따면은 이거 유예면 그냥 그럴까봐 저는 걱정입니다. 네. 연맹에서 항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잠잠하게 지금도 그래요. 뭐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누구든 단 한마디 말도 없잖아요. 그냥 보니까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이제 오늘 뭐 한다. 그 건 하나만 있어요. 사실 그것도 뭐 하나만한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뭐냐. 항시 여론이 조용해지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항시 메달을 땄어요. 예, 그렇죠. 메달 땄어요. 그럼 그게 또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잊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여론이 잠잠하기를 기다린다? 4년마다 이건 뭐 그냥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4년마다. 2006년, 2010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니까 네. 겁도 상실하겠네요. 어? 겁이 없겠네. 뭐 대통령까지 속일 정도인데 뭐 이거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그냥 끝까지 이거 안 놓고 계속 갈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건 대통령한테 아니 거짓말을 대놓고 지금 한 예. 부분은 빙상연맹 회장단 저는 지금 사퇴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아, 맞습니다. 그건 네? 당연히 맞습니다. 예. 사퇴해야 되고, 예. 이 폭행, 지금 재질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도 지금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에요. 예. 여기에다가 이 사건을 허위 보고를 했단 예, 말이에요. 예. 이것도 엄청나게 또 엄중한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스포츠가 원래 정말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게 스포츠인데, 이건 뭐 스포츠 정신을 시궁창에 갖다 버리는 맞습니다. 지금 행위죠. 뭐 방송 전에 보니까 뭐 청와대 청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던데 저는 지금 바람이 있다면 네. 항시 옛날에도 그런 국민적으로 이제 분노도 많고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또 이게 우리 어린 선수들이 메달에 또 묻혀서 또 골마 뭐 그게 수술이 안 되고 또 지나갈까봐 그게 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또 빙상연맹을 사람들이 이제 빙신연맹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장 김연아 선수 소치 올림픽 예. 때 서트니코바한테 예. 뺏긴 금메달, 이 문제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보니까 노선영 선수. 노선영 선수 예. 올림픽 지금 출전 무산됐다고. 예. 어저께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예. 그 한 2주 전인가요? 예. 그 우리나라 국내 동계체전이 있었습니다. 네. 동계체육대회. 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 성남시 선수들 이제 격려차 예. 태릉 스케이트장을 갔어요. 네. 근데 마침 노선영 선수가 시합을 하더라고요. 그 1500m에서 우리나라 랭킹 1위입니다. 노선영 선수가. 랭킹 1위에요. 1위에요. 그날도 일위도- 금메달을 따고 네.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악수하면서 축하한다고 악수하면서 네. 그때 좋아도 그래서 올림픽 때 잘 하라고 그 코치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그저께인가 그 매스컴을 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개가 필요 없어요. 매스컴 보니까 이미 그 규정이 나와 있고 그 규정은 한 번도 바뀐 게 없어요. 적어도 한 두세 번 올림픽 동안 그 규정을 보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걸 문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미 공지에 주지에 이미 사실은-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문의를 했다는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와, 씨. 그런데 문의를 해서 또 그걸 잘못 들었다? 이게 야, 이건 빙상연맹 이거 뭐 검찰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진짜 내가 봐도 뭐 한 일 개인의 어떤 그 인생을 망친 걸 이상으로 그러니까 노선영 선수 이 뭐예요? 그동안 4년 동안. 흘린 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선수 한 명이 지금 올림픽 지금 출전이 무산돼가지고 지금 이 인생을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고요? 노선영 선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는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근데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진짜 내 잘못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선수들만 피해요, 선수들만. 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자, 아, 이 빙상연맹도 사실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게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 스폰서사죠. 예. 회장단이죠. 예, 맞습니다. 예. 삼성이 한 20년 했다고 그랬나요?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삼성그룹의 그 사위인 김재열, 예. 김재열 씨 지금 국제 빙상연맹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있습니다. 그 IOC 위원 노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예. 그 이건희 회장이 예. IOC 사위입니다. 위원회인데 예. 그 사위가 그 자리를 예. 자기도 한번 앉아보려고 노리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연맹이라도 그래야죠. 똑바로 했어야죠. 아니 예. 국내 빙상연맹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IOC 위원을 하겠다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에 그 박성인 회장이라는 분이 와서 오래 하셨어요. 네. 그분은 원래 운동인이고 오래 하셨는데 그때 이제 파벌이 극심할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김재열 회장님으로 회장이 바뀔 무렵에 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어차피 삼성이 그 회장 사고 또 삼성에서 실질적인 그 오너 쪽에 뭐 사람이 오니까 많이 바뀌겠지. 근데 그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결과론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때 빙상연맹을 그 조직을 이어가던 그 임원들, 빙상인들이 한 명씩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사에서 빠지는 거예요. 왜 빠졌는지도 몰라요. 무슨 저기를 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한 명씩 빠지더니 결국은, 어떤 이사의 조직이, 큰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서 그냥 그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사람들만 있다고 봐져요, 저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마 터지는 거고, 이런 사건들이. 근데 지금 빙상연맹 같은 경우는 노선영 선수가 출전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들 잘못보다는 이게 ISU, 국제빙상연맹이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기만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무슨 제소를 한다든지 어떤 항의를 한다든지 또 그건 또 안 해요. 그걸 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대로 설령 그래요. 100번 저희가 양보해서 규정집에 있는 걸 뭐 잘못 받고 문의를 했는데 잘못 들었고 이게 그 전국 체전이나 동네 어떤 체육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4년에 한 번씩 나가는 올림픽이잖아요. 그럼 자격에 대해서 그거는 그리고 이게 룰이 바뀐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걸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2016년에부터 계속 봐왔던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은 그대로인데 빙상연맹이 일 처리 제대로 안 해놓고 궁지에 몰리니까 국제빙상연맹 IOC에다가 책임다라고 덮어 씌워놓고 말로만 덮어 씌워놓고 근데 실수는 자기들이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제소를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이건 못하는 거죠. 왜? 왜냐면 그걸 다 보내줬는데. 아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결과도 뻔합니다. 이거 이제 조사해서 여기 뭐 실무 담당자 징계주고 끝이에요. 자, 이거는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집행위원 이 사람이 IOC 위원 되는 거를 우리가 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아니 빙상연맹도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인간이 국제 IOC 위원이 되겠다고? 재벌 그룹 사위 백 믿고? 한번 가보자. 아유 진짜 좀 화가 나네. 그나저나 우리 이제 안현수 선수 이제 참가할 방법은 완전히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안현수 선수가 지금 심리적 상태에서는 뭐 집안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집에서 안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기적에서 뭐 인터뷰 요청이 오는데 저한테도 계속 오는데도요.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러시아를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다고 못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못 뾰족한 수가 있어야 가죠. 그냥 세월이 약이라고 좀 시간이 흘러가면은 좀 잊혀지겠죠. 지금의 입장에서는 제가 가서 어떤 위로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참. 오늘 인터뷰는 하여튼 뭔가 막 좀 우울합니다. 예. 제가 이 빙상 이쪽에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평범한 어떤 상식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적폐청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포츠 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 적폐, 저는 이게 적폐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혹시 그 해결책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부회장님.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해결책도 간단해요, 사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그 조직 자체가 지금 적폐로 지금 규정이 돼 있고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한다면 조직원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거, 뭐, 몇 명, 징계를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조직을 끌고 가는 조직원을 바꿔야 그게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옛날 김재열 회장님한테도 진짜 건의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회장이란 분들은 빙상인이 아니에요. 운동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회장을 맡았으면은 와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원로들도 만나보고 지도자도 만나보고 학부모도 만나보고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뒤에서 누구 얘기 듣고 임원진 구성하고 그 사람들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폐 대상이 됐거든요. 네. 지금 간단해요. 지금도 회장님이 지금 삼성에 나오신 분 같아요. 네. 그분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그 조직 구조를 바꾸시고 올림픽 기다리지 마시고 선수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제 그 결단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최고라는 우리 선수들이 얼굴도 못 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자신이 없으면 손을 띄시고 손을 띄시고 빙상인들한테 돌려주시고 우리 어린 선수들 더 이상 진짜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고 해야 되는 그 어린 선수들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띄시고 하시려면 지금이 마지막 또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조직을 다 바꾸시고 새롭게 제가 참 자꾸 매스컴에 나오는데 양궁 부러워요. 양궁협회. 양궁요? 예. 뭐 하계는 양궁, 동계는 빙상인데 너무 부럽습니다. 양궁은 굉장히 뭔가 지금 본받을 게 좀 많죠. 많다는 거죠? 일단 그 회장님이 정의선 일단 회장님이 진짜 잘 관리를 하시고 거기 구성원들이 정말 선수들만 위한 그런 행정을 피고 있는데 빙상연맹은 회장 선수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를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고요. 그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모든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지만 잘하고 있는 게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잖아요. 옛날에 그 정권들은 자기 일방적으로 나갔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그 사람들 편에도 서주고 반대편에도 서주고 우리 입장에서 쓰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파만은 아무 말도 기둥에 듣지 않는 거예요. 넌 떠들어라 해요. 떠들어라. 자기네들끼리 다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봐야 그래도 별일이 없어. 별일이 없어. 우리는 우리들끼리 다 해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안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거짓말하고 허위 보고 하겠죠. 맞습니다. 그게 간땡이가 부었어 아주 그냥. 간땡이가 부었어. 그 건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우리 빙상연맹 홈페이지 쳐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을 능멸한 조직이잖아 이거 이 새끼들. 그리고 사과도 한마디 없고.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 빙상연맹. 아니, 저는 이제 폭행 사건도 그렇지만, 우리 대통령님한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 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진짜 용서가 안 돼요. 대통령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대놓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나저나, 하여튼, 안현수 선수도 그렇고, 우리 노선영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올림픽 하나 보고,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이 전부 물거품이 된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아버님 아까 우리 안현수 선수 이야기 하다가 눈물도 좀 훔치시고 하셨는데, 특히 이제 그 상실감에 빠져 있을 안현수 선수, 우리 아버님께서 잘 위로 좀 해주시고, 저희 사실 우리 국민들도 지난 소치 올림픽에서 안현수 선수가 상관왕 달성했을 때 너무 통쾌했습니다. 많이 응원들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우리 속으로 진짜 너무 통쾌했던 게, 보란 듯이 한국 빙상연맹을 진짜 한 방 먹이는 것 같아서 통쾌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이번 올림픽에서 볼 수 없게 된 점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정신이 없는 상황이실 텐데, 저희 인터뷰 이렇게 나와주시고, 그리고, 조금 나중에 이제, 더군다나 고등학교 2학년 동생도 지금 쇼트트랙을 하고 있어서, 불이익이 좀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감수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권 부회장님도 네. 예, 옆에서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고발 프로그램처럼 오늘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빙상연맹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빙상연맹 회장단이 총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가지고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형사처벌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선수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야무야 또다시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땄다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잊어먹고 넘어가는 일 없도록 제가 뒤끝 장렬하고 계속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U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